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럭청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대로 3.5톤 제 메인 차량 트럭청년의 에마 3.5톤 마이티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저는 마이티를 1년 가까이를 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차량의 특성 같은 경우는 많이 알아서 파비스에 비해서 좀 더 상세한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간단하게 올류 마이티 3.5톤 마이티의 장점, 단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실내 리뷰로 영상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볼까요? 먼저 장점, 일단 3.5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1톤, 1.2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작기 때문에 운전도 편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3.5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뭐 어느 정도 만만하고 차량 가격 자체도 뭐 크게 비싸지 않고 어느 정도 또 쓸 수 있는 양은 많기 때문에 되게 올라운더로 적합한 그런 차량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요. 크기 자체가 막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골목길 그 다음에 뭐 시내도 무리 없이 가능하지만 실을 수 있는 양이 또 많아가지고 중장거리나 간선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껴가지고 애매하기도 한데 그만큼 활용성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 제 차의 경우에는 팔레트가 8장이 들어가는 이제 광폭 차량인데요. 원래는 3.5톤이 팔레트 4장밖에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100에 1100 표준 사이즈의 팔레트를 4장밖에 실을 수가 없었는데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적재한 폭이 2300이기 때문에 팔레트가 8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물량을 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또 광폭 차량에서 넘어가가지고 길이가 늘어나서 팔레트를 10장까지도 실을 수 있는 마이티가 나왔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5톤 차량의 적재량이랑 맞먹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편이죠. 물론 과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3.5톤이라고 하면은 현대 마이티를 제외하고도 일본 이스즈의 뭐 엘프 아니면은 만에서도 차량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베코 뭐 여러가지 3.5톤 차량을 출시한 회사들이 어느 정도 좀 있는데 이번에 대우에서도 더 센이라 그래가지고 3.5톤이 새로 나오죠. 아직 나오려면 좀 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소식이 있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대가 뭐 마냥 욕을 그렇게 많이 먹긴 해도 그래도 3.5톤을 운용하기에는 현대 마이티가 가장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화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수리를 받거나 소모품을 교환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수리가 제때제때 안 되고 지연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구성을 떠나서 수리는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점입니다. 단점도 사실은 적지 않아요. 일단 제가 1년을 타면서 체감했던 거는 승차감이 진짜 개떡 같습니다. 승차감이 진짜 마이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필히 시트 스프링을 하나 더 보강하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스펜션 판 스프링 위에도 코일 스프링을 따로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이렇게 좀 몇 가지 보강을 해주면은 나름대로 허리를 꽝꽝 찍어대는 그런 승차감은 피할 수가 있어요. 마이티를 구매를 고려하고 오신 분들은 반드시 하체 보강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하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일단 요소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주유를 한 3번 하면은 그 중에 한 번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대략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유류비처럼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출인 셈이죠. 일단 요소수를 굉장히 많이 먹고요. 아직은 현대의 그런 DPF나 SCR 장치가 여물지가 않아가지고 그쪽 계통에서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 마이티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골 엔진이라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나 내구성이 입증이 되어 있는 반에서 DPF, SCR, 뭐 EGR, 특히 EGR 세 가지의 배기 장치, 후처리 장치들이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특성을 잘 모르고 운행을 했을 때 굉장히 고장이 잘 납니다. 특히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시내 운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인데 DPF나 EGR, 특히 EGR 같은 경우에는 좀 고속으로 오래 달려줘야지 깨끗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내 운송을 많이 하는 마이티 특성상 이쪽이 좀 고장이 잘 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배기 후처리 장치에 대한 특집으로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내 리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먼저 내부입니다. 올류마이티는 2015년에 처음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대시보드나 아니면 이제 실내 디자인이 그 당시 출시했던 현대자동차 이제 승용차들의 내부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LF 소나타나 아반떼 AD 같은 그런 모델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어떤 센터페시아 디자인이나 핸들, 그다음에 계기판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9년식 이제 핸들 열선이 빠진 풀옵션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편의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오디오나 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기본 후방 카메라까지 뭐 프로토 공조기가 아닌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죠. 미션 같은 경우에는 제 건 6단 수동인데 이거는 이제 5단 수동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자동 변속기도 나오고 있는 추세죠. 앨리슨 오토제 자동 변속기를 부착한
마이티가 이제 나왔을 건데 제가 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뭐 많은 분들이 뭐 편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당연히 오토가 편하긴 하겠죠. 노브 옆에는 이렇게 CT 열선을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올류 마이티로 변하면서 되게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운전석 옆에 이제 파워 아울렛을 달아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시보드에도 시거잭이랑 그다음 파워 아울렛이 이렇게 2개씩 달려 있고요. 따로 이제 USB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블랙박스 이런 거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은 블랙박스를 바로 앞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대시보드 위에도 파워 아울렛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갤럭시 탭을 앞에다 연결해가지고 그 T맵으로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예, 그럼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발생되었습니다. 녹화 영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뭐 영상이기 때문에 따뜻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2분 정도는 이렇게 기다렸다가 시동을 거는 게 좋겠죠. 갤럭시 탭하고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고 메뉴를 들어가서 캠을 누르면은 상시 후방 카메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거나 이제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끄고 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다이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이 버튼을 이제 누르면은 크루즈 컨트롤 마크가 생성이 되고 주행을 하면서 이제 속도를 조절하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속주행할 때는 굉장히 편해요. 핸들 옆에 달려있는 멀티펑션 스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승용차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보통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 작동을 이렇게 내리는 걸로 작동을 한다면은 요 이제 마이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는 걸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리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희한하게 마이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배기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 배기 브레이크는 지난번 파비스 영상 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배기 라인을 컨트롤해서 배기가스 양을 줄임으로써 흡기되는 공기의 양을 줄여서 엔진의 어떤 출력을 제어하는 이제 그런 브레이크 방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은 이렇게 뭐 클러치를 이제 밟는다거나 아니면 엑셀을 밟는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알아서 배기 브레이크가 작동되기 때문에 뭐 긴 내리막이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짐을 많이 실었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른 3.5톤에는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이티에는 뭐 3.5톤에도 배기 브레이크가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예전부터 마이티는 배기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이렇게 이걸 누르면은 힘이 세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이제 힘이 빌빌 걸 때 쓴다던가 아니면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이제 경사로를 출발하기 좀 어려울 때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출력이 세져가지고 속도도 잘 나오고 그다음 토크도 세집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이거겠죠? 사이드 미러 열선, DPF 처리 장치, 수동 재생 장치고요. 요거는 적재함 작업등, 이거를 켜놓으면은 뒤에 있는 윙에 적재함에 있는 조명이 들어와서 야간에 작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뒤에는 이제 베드가 이제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는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베드가 빠진 모델이요. 저는 3.5톤을 차숙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베드가 없어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뒤에 짐 같은 거 옷가지나 아니면은 뭐 담요 이런 걸 놔도 괜찮아요. 좀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3.5톤 현대 마이티 차량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화물 쪽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포지션이 이렇게 3.5톤 차량의 포지션이에요.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경제성도 좋고 그다음에 관리도 나름대로 용이하고 수익성도 좋으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죠. 3.5톤 마이티를 사게 된다면은 이제 꼭 광폭 차량으로 사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지금은 광폭 차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냥 3.5톤을 사게 되면은 뭐 콜이든 아니면 이제 고정이든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팔레트가 10장이 들어가는 그 광폭에서 더 길어진 차량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는 아까 영상 중간에 밝혔다시피 배기장치, 후처리 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한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기대해주세요. 화물을 하고 디젤차를 모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될 그런 정보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트럭천이었습니다. 바이바이.